형사사건에서 진행하는 형사공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공탁이라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형사사건은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폭행부터 성범죄, 교통사고, 크게는 살인까지. 누군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형사입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로 형사사건을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인정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피해자가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형사 합의를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라던가 피해자의 손해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란 말이죠. 양형이라는 말은 처벌을 받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것, 즉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결국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가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게 바로 선고인데요. 범죄자는 이 선고에서 처벌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꼭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피해자 쪽에서 아예 합의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피해자 쪽에서 좀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합의를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소한 피해 금액이라도 변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이제 형사공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제는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금액을 변제한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근데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제 다른 일도 뭐 못하게 되고 뭐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 가족도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손해 본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뭐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 한 1000만 원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때는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랬을 때는 자, 합의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피해 금액인 100만 원만큼은 변제를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1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형사 공탁 제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형사 공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피해자를 특정을 하고 그 피해자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 공탁소에다가 피해 금액만큼을 공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사 공탁 제도의 특징은 이 공탁을 할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돼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지만 그 사람을 특정을 해서 공탁소에서 이제 공탁을 받아주는데, 지금은 이 영상을 찍을 당시와 달리 공탁 제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만간 이기로 변호사가 다시 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요. 이 형사 공탁을 할 때는 이제 그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면 이 공탁을 하는 사람,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공탁을 했다라는 사실로 양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우연히 피해자 쪽에서 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공탁금이라는 것은 공탁을 한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탁을 처음엔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공탁을 이제 한 돈을 좀 회수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피해자가 이 손해배상으로 공탁한 금액을 받아가기 전에 공탁한 가해자가 그 돈을 회수해 가게 되면,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기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내가 판결을 받아서 양형에서 그런 이제 형사 공탁을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 가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법원이 기만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진정한 형사 공탁으로서 손해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형사 공탁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가령 가해자가 100만 원을 공탁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탁으로 인해 재판에서 처벌을
적게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이 공탁금 100만 원을 안 가져간 것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가해자가 옳다고나 하고 100만 원을 다시 가져가 버리면 이 범죄자에게 판사님이 사기당한 것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 확인서, 즉 공탁금을 절대 가져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가해자가 제출해야 형사 공탁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범죄 사실 자체가 좀 선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서 피해자 쪽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아니면 도저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피해자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재판부의 직권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피고인에게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형사 공탁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형사 공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제 형사 공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양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완전한 형사 공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탁을 할 때 내가 이 공탁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확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생활법률팩에서는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